네, 걸리면 죽는답니다. 이영풍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여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두 번 하면은 조회수가 느나? 네. 아니 좀 잘 보이려고. 아니, 걸리면 죽는다를 우리 시청자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재미없는 코너를. 아니 갑자기요. 제가 지금 아니 박사님 기자님 한 말씀 하세요. 예, 여러분, 예, 걸리면 죽는다. 예, 우리 자유파의 대표적인 논객들입니다. 이영풍 기자와 류여혜 교수. 이 두 분은 각각 또 저의 아주 강력한 유튜브 경쟁자들입니다. 이영풍 TV 아시죠, 여러분? 이영풍 TV. 자, 댓글창에 이영풍 TV 그리고 류여혜 TV입니까? 네, 네, 류여혜 TV입니다. 네, 예, 두 분 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고성구 TV만 보지 마시고 이 류여혜 TV, 이영풍 TV 구독 좀 해주십시오.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좀 안 좋아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가는 자유우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일 한동훈이하고 이재명이가 만난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당대표를 지금 가지고 놉니다. 예,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래요. 예, 지금 그 왜 이 동물농장 이런 거 보면은 호랑이가 고양이 가지고 놀듯이 호랑이가 강아지가 가지고 놀듯이 지금 제가 이거는 저의 내피셜이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회한 이재명이 이제 정치신인 한동훈을 가지고 놀고 있다. 하하.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지구당 부활 던지는 거 봐라. 지금 지구당 부활은 국민의힘 내부의 차기 대권 주자들끼리는 다 결론이 난 겁니다. 오세훈 시장 본인이 법 만들어서 지구당 부활 반대하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 또 반대합니다. 등등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혼자 찬성해요. 아하. 이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지단을 일으키는 수류탄 폭탄이죠.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지금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최상병 특검법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자기들이 공작 의혹이 있는데 그것도 그럼 특검하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김규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미 고발이 한 2건 정도 돼 있습니다. 고발저 조사를 받아야 돼요. 피고발인으로. 그런데 특검을 받게 되면 특별검사를 자기들이 지정할 때 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조사받을 건데 특검으로 가자 아예. 그래서 김규현을 특검받게 하자. 이 장경태의 제보 공작 이게 그거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한동훈이 도망 못 가도록 한동훈 당대표가 발을 못 빼도록 발목을 딱 잡아 제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가지고 논다.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 물론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데 전 또 좀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래 고스톱판에요. 누가 들어왔을 때가 제일 어려운지 아세요? 초짜. 초짜예요. 아니 그거 진짜예요. 지금 뭘 던질지를 모르니까. 본인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특히 제일 웃긴 건요. 지금 피박이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래요. 그리고 이 고스톱이 판이요. 팔레 이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사인을 해도요. 근데 진짜 잘 치는 사람들은요. 딱 보면은 판이 보여가지고 막 걱정되고 지금 불안하고 그런데요. 초짜는 자기가 너무 잘 내는 것 같아요. 똑같은 그림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초짜가 들어온 순간 그 판은 사실은요.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 판이 엉망이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이 한동훈 당대표가 민주당이 과거에 하던 못된 짓 따라하기를 하고 있어요. 어긋장 놓기.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더 표를 하나 더 얹기. 정말 제가 보면요. 이거 하자. 그래 받을게. 그러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거 하나 더 넣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판에서는 뭐 금도에 어긋난다. 말도 안 된다. 그 정말 아하. 고수들이 하던 예. 모습이 아닌
생초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상치 못했던 일들도 벌어질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노회한 이재명이 읽을 수 없는 수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 고스톱판이라고. 이재명이가 야. 당황하고 있다. 저는요 사실은 이재명이 웃으면서 내가 노회해 하지만 들어가서는 이럴 것 같아요. 어떻게 일리가 있는 분석이시네. 이 코너가 40만 명이 조회수 나오는 이유가 있네.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럴싸하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수들이 보는 눈하고요, 초짜가 보는 눈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생각해 보면요, 이재명이 지금 그 초짜의 눈을 못 따라가요. 그럴 수도 있다. 그 그런데 이 초짜가 고스톱을 치면 처음에는 좀 딴데 맞아요. 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 잘 안 맞으니까. 근데 1시간만 지나면 그때부터 초짜로 호구되는 거야.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지켜보고 있으면 초짜의 수를 읽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맞아요. 그 10월 중순 되면 이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초짜의 그 민자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 그때 되면은 지금 이재명이 지금 포석을 넣는 걸 보세요. 딱 지구당 부활합시다 이러면 지금 한동훈 당대표를 따랐던 많은 원외 당협위원장들 귀가 쏠깃할 거 아닙니까? 특히 그렇지. 수도권 지역에 네. 야 이거 빨리 이재명 맞나? 이거 해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이재명은 오세훈, 뭐 홍준표, 뭐 원희룡 등등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갈기를 찢어 놓으면서 오히려 영남 지역에서 동진 정책을 더 세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영남 지역에 있는 민주당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아이고 이거 좋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과제 잡고 지금 이재명의 수법은 바로 이런 겁니다. 대장동 백현동도 마찬가지예요. 도랑치고 과제 잡고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뭐 지역사랑 상품권 만들면서 그 발행권을 코아나에 줘서 거기서 또 돈 만들게 만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흐르면 지금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이 포카판에 네. 이 선수들이 깜짝 놀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력이 완전히 민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아마 그 시간 문제야. 코피 흘릴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네. 초짜한테 제가 이게 딱 보면 초짜잖아요. 그러면 1시간만 하고 가라 그래요. 그것만 치고 가면 그렇지. 잃지 않으니까요. 그렇지. 돈 땄을 때 가라. 근데 안 가요. 아니 근데 끝까지 안 가.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초짜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운이 좋아. 그리고 내가 지금 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치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당황해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 쳐. 이제 스스로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안 가요. 자, 처치곤란이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또 한다운 얘기인데, DJ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DJ 어록이라는 거는 뭐 그동안 뭐 다들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 DJ 어록을 한참 읊으면서 뭐 하여튼 추모를 했어요. 그런데 그 3일 전이 8.15 유경수 여사, 그러니까 8.15 경축절이기도 하고 유경수 여사 50주기 추모식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국민의힘이 아예 안 갔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이거 뭐 유족들에게는 좀 가슴 아픈 말씀이긴 하지만 이거 일종의 제삿날 아닙니까? 제삿날. 제삿날이지. 뭐 친구나 또는 뭐 친척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날. 그 제삿날이잖아요. 그러면 그 제삿날에 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살아 계셨을 때 그런 추억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찾아가기도 하고 가서 좀 유족들 위로하기도 하고 서로 뭐 우리 한국의 풍습이라는 것이 가서 뭐 이 반주도 하면서 뭐 서로 고인의 생전 모습을 또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그 그게 추억. 추모지. 그게 추모입니다. 예. 그게 추모인데 이게 묘하게도 3일 사이로 일이 이제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 광복절 기념식 날이었지만 50년 전에 유영수 여사께서 일본에서 온 조총련계 간첩 문세왕의 흉탄에 맞아도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그날 50년 전에 8.15 그 일이 있고 나서 8월 24일 날 그 영구차를 밀 때 지금 없어진 중앙청
그 마지막 그 연구차를 밀 때 그 표정 보면은 동영상이 좀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예. 눈물을 펑펑 흘리시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다면 유경수 여사 추모식에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겁니다. 더구나 그건 북한 간첩에 예. 의해서 이 북한 간첩에 의해서 문생왕이라는 희대의 간첩, 이 공산주의자입니다. 문생왕은. 그리고 그 권총도 일본 그 파출소 습격해 가지고 두 자루 훔쳐가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김포공항 이거는 그냥 연염집에 그냥 아는 분 어르신의 제사하고 달라요. 그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국가적 추모일이죠. 그렇습니다. 이 습격당해서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 영분이 습격당해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이 사건 자체가 달라요. DJ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노안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유족의 슬픔은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더 큰 거죠. 유족의 슬픔은. 어머니도 총 맞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총 맞아도 돌아가시고 이러면 어디 가서 더 위로를 하고 같이 손잡고 울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왜 유경수 여사 추모 50주기는 왜 안 가요? 당대표가 가야지. 그 두 분도 경상도 남자잖아요. 네. 근데 저도 경상도 여자예요. 음. 근데 경상도 부산이시던가? 저 고향은 진해예요. 진해. 네. 근데 그 더 아버지 억센데네. 아버지가 대구니까 아 왜 그러세요? 근데 이 경상도에서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남자들이 특히 식구들한테는 잘못해도 괜찮다. 바깥 사람들은 내 식구가 아니니까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그래요. 집안 그런 말씀들 식구들한테는 많이 하시지. 너거는 좀 참아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싫어하는 정치적 말이 있는데 집토끼, 산토끼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지금 한동훈 당대표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깥에 가가지고 잘하면은 호남에 가서 잘하면은 아니면은 DJ 정신을 이야기하면은 그쪽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은 집토끼 우리 당원들은 우리 보수 우파들은 당연히 표를 찍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이에요. 이번에도 선거 때도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안 찍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고 방금 말씀처럼 어느 집을 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실 DJ 정신이란 이야기를 할 때요. 아니 그거 하나 없죠? 지금 북핵 개발하는데 손에 장을 찢은다고 하던 얘기는 왜 안 해요? 그거 DJ가 있었어요. 그렇지. 북한 핵 개발하면 내 손에 장 지진다 그랬지. 아 그러니까 그거 왜 장 안 찢었어요? 이런 말. 저는 장 찢은다는 이 말도 되게 싫어하는데요. 아니 뭐 맨날 장을 찢은다고 하는 장 찢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북핵 개발하면 손에 장을 찢은다고 했던 DJ 정신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해요? 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집안 식구들 옛날에는 참고 지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안 참아요. 쫓아내지 이제는. 맞아요. 지금 그 DJ 그건 이게 15주기죠. 15주기. 15주기. 15주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그 추모 현장의 동영상을 보면은 한동훈 당대표가 이 자리에 그러니까 행사장 말고 접견장에서 이 동영상을 보면은 그 워낙 이제 노회한 정치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여러 노회한 그 선배 정치인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 옆에 이제 한지아 의원이 옆에 있고 하나갑시 조카. 근데 그 동영상을 가만히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겉돌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네요. 아하. 즉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한민국 자유우파 정당의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은 50대 초반의 당대표가 온 것이 아니라 한 공당의 당대표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집권당이 당대표입니다. 거기 보면 이종찬 강북의장 딱 앉아가지고 뭐 감독처럼 앉아 있어요. 거기 다 굽신굽신하고 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은 이 격이 맞지 않다. 괜히 남의 당 추모식에 가가지고 괜히 집권당 당대표가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아하. 예. 그럴 바에야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추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이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 가서 손잡아야 돼요. 위로하고. 그리고 뭐 꼭 가려고 하면 그런 뭐 진짜로 한동훈이가 뭐 김대중이를 존경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존경하면 그냥 조용히 뭐 김대중이 그 저 묘도 현충원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고개 한번 숙이면 되지. 그 전에 유경수 여사 추모부터 하고. 그럼요. 네. 아니 그렇게 좀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원칙이라 그럴까 이 자유파 집권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 격과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그걸 왜 못 지켜 이자는? 잘 모르니까요. 잘 몰라요. 초짜니까. 아니 정말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아마도 유경수 여사께서 서거하셨을 때 그때 그 운구차에 이런 얘기하면요.
거기에 대한 역사관과 그 이야기를 히스토리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음. 왜냐하면 다 알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죠.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예. 정말 그 역사 스토리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수사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지금 이번 경우에는 이 50주기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럼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충북 옥천에 있는 그 유경수 여사 생가를 거의 찾지 않았습니다. 주로 구미에 간다든지 아버지 생가 쪽으로 많이 갔지. 올해는 옥천에 가서 직접 생가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현지 주민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 이유가 하루 뭐냐면 전날. 예, 하루 전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숫자에 또 이 예민하잖아요. 10주기, 20주기, 50주기. 50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살면 몇 년 살겠어요? 30년 살겠습니까? 그 연배에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본인도 결혼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런 정말 인생 풍파를 겪고 있는데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까? 그러면 저 세상 가서 엄마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손을 잡아줘야지. 한동훈 당대표는.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요. 그 우리가 마침 8월 15일이 목요일 그 여의도 포차가 있는 날이라서 우리 정재호 회장을 모셨어요. 여의도 포차에서 그 정재호 회장이 민족중흥회 이사장이시고요. 이제 96? 아유, 그러시군요. 예. 100살 마이너스 40. 정정하시던데. 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유정의 국회의원으로 그 1974년 8월 15일 경축식이거든요. 1974년 그 경축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을 다 본 거야. 신문기자 출신이니까 그 국회의원이지만 또 신문기자의 어떤 그 감각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재현해 주시더라고 그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총선에 딱 나니까 몸을 숙여서 연단 뒤로 숙였고 그 다음에 한 1, 2초 있다가 유경수 여사가 옆으로 쓰러지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호실 요원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문생항의를 제압을 하고 이제 장례가 일단 정리가 된 후에 다시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다시 계속하겠다고 하고 마지막 원고까지를 다 다시 읽어요. 다 다시 읽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유경수 여사는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아마 그 신발이 떨어져 있었나 봐. 유경수의 신발이. 박정희 대통령이 다 연설을 마치고 그 와중에 연설을 다 마치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오고 그리고 인사까지 하고 그 유경수 여사가 이제 유경수의 벗겨진 신발을 주어서 이제 나가는 모습을 이제 정재호 회장이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인의 어떤 사적 죽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이게 정말 이자들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이거 진짜 자유파 보수 정당 맞냐? 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봐요. 예. 단체로 갔어야지.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네. 그죠?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당 대표 아니면은 뭐 당 지도부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라든지 네. 우리 현충원에 한번 갑시다라고 이번에 50주기라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해서 옥천에 다녀오셨다고 하더라.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지금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당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당의 정체성은. 특히 간첩의 흉탄에 돌아가시는 건데 사실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유경수 여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러집니다. 근데 왜 오른쪽으로 쓰러졌느냐? 머리에 총을 맞거든요. 그래서 거의 병원 가시기 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현장입니다. 참혹한 현장이죠, 사실은. 네. 저는 그 이야기 중에서 제일 가슴 아프게 기억 남았던 게 병원으로 옮겼는데 간호사가 속옷을 보고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속옷이 너무너무 낡아서 다 꿰맨 속옷을 입고 계셔가지고 간호사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이었고 너무 울었다고 하는 그 증언을 보고요. 물론 유경수 여사께서 존경받고 그렇게 모두에게 가슴에 이렇게 남아있는 분이시지만 그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한 번만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유경수 여사는 샤넬 옷 이런 거 안 입습니다.
그 이제 그 총에 맞은 상태로 이제 국군 그 수도병원 통합병원에 그러니까 이제 응급 처치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치마 저고리인데 치마 저고리라고 내가 기억하네요. 어쨌든 할 수 없이 그거를 이제 가위로 자르고 이제 응급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경수 여사가 이제 그러니까 속옷도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그 와중에 현장에서 울 수는 없는데 뭐 하여튼 돌아서서 운 간호사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러니까 이 그냥 국민의힘 하는 걸 보면 이 정말 이 근본이 뭔지 말이지. 도대체 우리 뿌리가 어딘지 이런 데 대해서 아무 개념들이 없어. 아무 개념들이. 제가 11월 14일이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은 구미에서 일주일 동안 탄신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년 내려가서 행사도 제가 주관하기도 하고 취재도 하는데 국민의힘이 단체로 온 적이 없어. 2017년 제가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 시절에 예. 8월 15일 날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음. 그날 제가 현충원에 이제 갔었어요. 그 최고위원 신분으로 그때 갔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요 당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걸 제기를 했었어요. 네. 왜 이렇게 안 가냐고.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왜 그 자리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도 없었고 한 번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도 역사관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당원들도 네. 당원 교육을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당원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수라는 어떻게 우파라는 어떻게 자유라는 것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교육이라는 게 거창한 교육이 아니고요. 정말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도 했었는데 그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은 예.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얘기하다 보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예. 그 제가 지난번에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그 단체 관람했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 번씩 그 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 잠깐 나오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의 영상만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울림이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김건희 살인자 이 한마디로 떨어질 뻔했던 전현희가 2등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야, 자, 이 당 참 이게 이상하고 신기한 당이네. 네. 네. 먼저 말씀하시죠 이번에. 네, 제가 찾았어요. 그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지난주에. 제가 찾았다니까 제가 찾았어요. 야, 이 40만에 돌파했는데 지금 아니 생각해 조회수. 보세요. 박사님 2018년도에 안경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주광덕 의원이 민사 소송에서 졌어요. 기억 안 나세요? 안경환 아들에 대한 거였는데요. 그래서 안경환이 있었어. 직무 관련이 없으면 면책 특권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안경환이가 법무장관 지명을 받았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퇴했지 결국은.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주광덕 의원이 민사 소송에 제기가 됐는데요. 결국은 돈을 물어줬어요. 패소했네. 예, 물어줬다고요. 물어줬는데 직무 관련이 없으면 면책 특권에서 포함이 안 된다라고 민사를 했는데요. 예. 우리 이 민사는 결국 형사와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렇지. 결국 예. 맞물려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해도요. 원칙적으로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데 그 사실이 허위거나 완전히 있잖아요. 정말 명백히 악의적이고 국회 기능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중대한 명예훼손이나 그런 것이 될 때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가짜일 때 살인죄 아니잖아요. 가짜죠. 가짜뉴스죠. 가짜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게요. 면책 특권이 해당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사자가 고소해야 됩니까? 아니면 삼자가 고발해도 됩니까? 고발되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인데요. 그리고 명백한 범죄적 성격을 띈 발언인 경우에도 면책 특권에 보호받지 못해요. 그런데 민사는 지금 많이 해당이 되는데 형사에서는 좀 까다롭긴 하지만요. 제가 볼 때 이거 돼요. 근데 벌써 이미 고발 들어갔더라고요. 네, 고발은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 자, 2등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님. 하지만 이제 민영사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걸리면 죽어요. 야, 오늘 50만에 가겠는데. 아니 제가 맞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전현희 의원이 사실은 민주당 전당대회 초중반에 이현주 의원하고 5등 6등 한 명은 떨어지나 한 명은 붙는다 해서 5등 6등에서 깔딱깔딱 했단 말입니다. 하하. 했습니다. 둘이서 또 둘 다 또 부산이야 출신이. 하나는 영도이고 하나는 대레사이고야. 제가 잘 알거든요. 아니 5등 6등 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 2등 하던 정봉주를 개딸들이 야 저 정봉주 안 되겠다 떨어뜨리자 하면서 이현주가 좀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현희가 깜짝 놀래가지고 살인자 발언이 나오는 거죠. 이런 뭐 분석 보도가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류여야 교수 마침내 찾았다 하는 그 대목 쇼츠 짤로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정말 찾아왔다니까요. 물론 어려운데 이게요 무조건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학자기 때문에 이런 걸 찾거든요. 제가 그래서 안경환 사례 찾아왔습니다. 2018년. 지금 이게 명백한 허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인자 아니죠. 살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살인자라고 지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가짜 뉴스죠. 네. 그런데 자, 이 전현희는 그렇게 이제 걸렸어. 이제 걸렸는데 요 현상. 그러니까 전현희가 그 간당간당하다가 2위로 치고 올라가고 정봉주가 떨어졌어. 그 정봉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봉주는 그 수박의 창시자잖아요. 수박 창시자인데 결국 본인이 만든 어떤 컨셉에 따라서 이거 기호틴 만든 사람이 또 기호틴의 목숨을 잃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두대 만든 사람이 본인도 단두대에서 저 세상으로 가게 되는데 정봉주 똑같습니다. 수박으로 찍히니까 아하. 이 개딸들이 가만히 안 두는 거죠. 근데 민주당의 지금 강성 지지자들 이 개딸들이 정치판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걸 이번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근데 이번에요. 정말 당황한 사람이 이현주예요. 본인 될 줄 알았거든요. 정말 본인이 몇 등이든 될 줄 알았었어요. 근데 왜 안 됐게요? 이현주 안 됐잖아. 이현주 아니 왜 점수가 그렇게 뒤로 밀렸게요? 왜 밀렸게요? 개딸들이 헷갈렸대요. 보수의 여전사여서. 헷갈려가 등수가 원래 굉장히 높은 등수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개딸들이 헷갈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수의 여전사 아니냐. 그래서 등수가 원래는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보수의 여전사라고 굉장히 또 극찬했거든요. 그 사람이 결국은 여기 가가지고 또 여전사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국민의힘 보수 우파들도요 아무나 보고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내일 그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네. 양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현주 의원이 언론에다가 뭔 프로파간다를 하느냐 하면은 선배 정치인을 은퇴한 선배 정치인들 괴롭히면 안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딱 지목해서 은퇴한 선배 정치인들 괴롭히면 안 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비판을 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 완전 궤변입니다. 근데 이현주가 이번에 몇 등 했었죠? 5등.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턱걸이. 했었어요. 예, 턱걸이 맞았죠. 정봉주가 6등. 아까 제가 택시를 타고 오고 있는데요. 택시 기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현주가 이번에 떨어질 뻔했다가 붙은 이유가 뭐게요?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처럼 궤변을 이제 계속하는 거예요. 철새 본능과 그 권력을 탐하는 그 어떤 야심을 볼 때 네. 정말 한마디로 제가 좀 이 밤에 이 야밤에 제가 조금만 정말 감성적인 말씀을 드리면 정말 구역질납니다. 구역질이 감성적이야? 솔직한 심정. 아니 왜 저렇게 정치를 할까? 근데 밤에 구역질이 왜 감성? 저런 정치의 말로는 좋지 않아요. 어쨌든 그 기어틴이 원래 그 기어틴 만든 사람 이름이죠. 이름입니다. 예, 그 사람이 그 기어틴의 목을 그 처형당했어요. 그 언론에 보도된 정봉주 씨의 그 사진 보면 정말 씁쓸한 표정의 그 사진. 그 당원들 사이에 휩싸여 있는데 중간에서 박수 치면서 그 표정은 야, 내가 이 민주당에 있어야 되나? 이런 표정 아니습니까? 그런 표정입니다. 누가 이리 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재원
최고 아니었어요? 우리 당으로 넘어와. 맞죠? 그렇지. 김재원이 그쵸? 정봉주한테 여기 와서 그쵸? 이재명 한시를 까자. 보냈지. 한시를. 그쵸, 맞죠? 저 사실은 어제 잠시 기사를 보면서요. 와, 정말 멋지다. 저도 있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라고. 와서 그냥 1위 귀순하라고 했을 거예요. 자, 이 광복회 뭐 이종찬이 그 행패도 있었고 또 전현희의 이 폐륜적인 막말도 있었고 또 뭐 최민희의 이 거듭되는 이 정말 폐악질도 있고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자, 이 걸리면 죽는다에서 제가 오늘 좀 깜짝 뭐가 많네. 김재원도 아까 깜짝 출연하고 갔는데 깜짝 7차 토크 가겠습니다. 깜짝 7차 토크. 뭐예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제가 7차 토크 참여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뭐냐? 국민의힘 이 지도부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머리 쳐박고 있는 이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지금 여러분 한마디씩 해주세요. 7자로. 7자요? 한마디씩 해주세요. 7자. 네. 7자 토크입니다. 저 본부장, 예, 제가 두 분을 선정할 텐데 선물 준비하세요. 7자 토크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이한테도 좋고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좋고 그냥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좋아요. 뭐라도 좋으니까 7자로 지금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말, 국민의힘한테 한동훈이한테 전하고 싶은 말 지금부터 7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한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존재감이 없나? 우리도 7자 합니까? 아니, 이것도 괜찮아요. 해야죠. 7자 해도 일단 좋고. 해야죠. 일단 해야죠. 두 분한테 상은 못 줘요. 네. 아니, 상황 못줘도 해야죠. 빨리. 샌님 웰빙 정당임? 샌님 웰빙 정당임? 제가 더 재밌어요. 해보세요. 그럴 줄 알았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슈. 이거 공천 할 때부터 알았어요. 공천 때부터 알았어요. 아하. 공천이 이상했거든요. 음. 그리고 보신주의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아시잖아요. 잘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애국자들. 그리고 정말 탄핵 때부터 당을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되고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 왔잖아요. 그럴 줄 알았슈. 그럴 줄 알았시오. 네, 그 7자가 되네. 알았슈 해야 돼요. 알았시오. 네. 비검 무소식 정당임? 좀 이상하다니까요. 그거는 발음이. 저는 지금까지 저 MBN 10년 전에 MBN에서부터 네. 이런 이제 오자 쓰는 토크, 거. 7차 토크를 해왔는데 시청자 참여 문자보다 더 잘하는 패널은 본 적이 없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저 국민의힘 뭐 국회의원들 뭐 100%는 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컬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컬러. 일단 이런 뭐 우리 평론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정치는 말로 하는 싸움이잖아요. 저 뭐 군대는 총칼로 하는 싸움이지만은 정치는 말로 하는 싸움이잖아요. 저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저 그래서 오늘 되게 좋은 제안 하나 갖고 왔어요. 네. 국민의힘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원영석, 이영풍, 도태우를 국민의힘 대변으로 임명하라. 어때요? 그거 좋네. 오늘 50만 넘는다. 오늘 50만 돌파합니다. 오늘. 누구라고? 원영석, 이영풍, 도태우. 그 장해찬 왜 빼? 이 칼라하고 좀 달라요. 달라요? 이 칼라하고 좀 달라요. 장예찬 알았어요. 칼라는 알았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원영섭, 이영풍, 도태우를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임명하라. 임명하라. 근데 예. 되게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7차 토크 참여가 막 폭주하고 있는데 그중에 두 분 한 분씩 선택해 주세요. 네네. 나보다 낫다 생각하고 선택하면 안 돼요. 어디서 보고 다 선택해요? 나오니까. 예, 예. 자,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 선물 준비했어요? 예. 국힘 지도부 해산. 7자죠. 국힘 지도부 해산. 정신 좀 차리세요. 놀고 자빠졌네요. 초짜 티 내지 마라. 국민힘당 해체해. 개작두로 날리마.
이게 잠깐만요. 한참 내려가 갖고 다시 올라가야 돼. 같은 댓글이면 먼저 하신 분한테 우리가 기회를 드려야 되거든. 야, 이걸 이렇게 많이 하셨네. 잠깐만. 조금 더 봐야 돼요. 야,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자, 아이고,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네. 할 수 없네. 여기서부터. 삐아가 언제 클래? 그것도 있어. 한동훈 보수의 짐. 몽둥이가 답이다. 도대체 뭐 하는데? 껌이라도 씹어라. 껌이라도 씹어라. 너 그 잠자고 있나? 미치고 환장하네. 개풀 뜯고 있죠. 자, 추경호 말 들어라. 와, 진짜 많이 적었네. 네, 그렇죠. 진짜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세요. 어리버리 막간에. 그래도 좋은 것도 있네요. 한 번 더 믿어보자. 자, 한 분씩만 선택해 주세요. 야, 저 개작도요. 개작도 개작도 찾아주세요. 지금 이 댓글 창에는 내가 못 찾겠어요. 저 개작도요. 개작도. 네. 개작도로 난리만. 누구죠? 영민입니다. 영민님, 예, 영민님. 개작도로 난리만 영민님 당첨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영풍 기자 한 분 추천해 주세요. 이거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별님인데요. 음. 영풍 영섭 태우 입. 영서. 태우 입. 제 의견이 그러니까 제 동조하는 의견이시네. 거잖아요. 그거 선택하시는 거예요? 영섭 영풍 태우 입. 제가 오늘 정말 이거 아이디어 좋았다니까요. 오늘 50만 그 넘어가겠네. 닉네임 뭐예요? 별입니다. 별. 별. 예, 예. 별. 별님. 예. 이렇게 두 분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송 씨 드리겠습니다. 아이송 씨. 야. 저희들한테 여러분들 문자 3010으로 문자나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소를 알아야 저희들이 보내야 되니까. 야, 대박이다. 네. 아, 정말 오늘 재밌네요. 예, 아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도전해 주셨는데 기어틴은 단두대에서 죽은 건 아니래. 자연사회 때네. 박사님, 근데 어떤 분이요 유효해 입당시키라고 했는데 저 입당 됐어요. 댓글 너무 재밌어요 지금. 그래요. 자, 이렇게 가끔 깜짝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재밌네요.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분을 선택해 줬어야 되는데 7점 맞잖아. 누군데요? 고성국 최고입니다요? 네. 제가 그건 줄 알았어요. 저 바로 알잖아요.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이 임종석이가 검찰 소환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조국이도 소환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임종석이 조국이가 다 이제 흰소리들 하는 전문가들이니까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임종석이는 아니 정치 보복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제 좀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자 때문에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5년 동안에 이루어진 그 정치 보복 그리고 한동훈이 이원석이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가 너무 대조되는 거야. 이 문제를 좀 마지막 주제로 해서 좀 여러분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전주지검에 네. 아주 어깨 쫙 펴고 들어가더라고요. 갔는데 3시간 반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조수만 보고 나온 거 아닙니까? 나와서 기자들에게 정치 보복한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구라를 치는데요. 네. 정치 보복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7년 전에 문재인 적폐청산위원회 막 하라고 그 문서 내려가고 했을 때 비서실장이 누구예요? 임종석 아닙니까? 응? 그때 뭐 홍준표 대구시장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기 주변에 수사받은 사람이 한 1000여 명, 구속되거나 또 징계받은 사람이 한 100여 명,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이재수 기무사령관 포함해서 5명이나 되는 거지. 이런 게 정치 보복이지. 자기들이 칼자루 쥐었을 때는 마구 칼을 휘둘러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희생시켜 놓고 이제 와서 전주지검에 한번 출두한다고 그게 정치 보복이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 괴변론자들입니다, 완전히.
음.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울산 선거 개입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수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금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수사나 제대로 받아라. 자기 수사나 제대로 받지 무슨 보복 수사니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손가락 끝에 요만큼 티끌 찔리면 아프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우리도 많이 아팠거든. 이제 시작이야. 그걸 그렇게 조곤조곤 말씀을 하시네. 제가 또 보수의 품격. 걸리면 죽겠네요. 근데 뭐 이 임종석이니 조국이니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뭐 검찰 소환하니까 뭐 정치 보복을 하니 뭐니 하고 그러는데 사실 임종석이나 조국이 같은 거는 우리는 지금 눈에도 없어요. 그렇죠. 이것들이 문재인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조국이 넘어 임종석이 넘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도 없어. 문재인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임종석 저는 어제 그 임종석이 소환되는 걸 보고 이제 조국이가 바로 소환될 것이다 했는데 전주지검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바로 직전 있었던 지검이 전주지검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가져가니 많이 했단 말이에요, 초반에. 자, 검찰에서 사람을 부를 때는 그 참고인이나 그 피의자 주변을 완전히 후벼 판 다음에 부릅니다. 다 확보한 다음에. 아마 어제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들어가서 그 조서를 읽어본 순간 아마 쇼킹했을 거예요. 와, 이 정도까지 검찰, 우리 대한민국 검찰 수사 잘합니다. 근데 조국이 이제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지금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임종석 조국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다혜를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갈 거예요. 이거는. 그 조국이가 저 2018년입니까? 19년입니까? 국회 나와서 나는 그 사람들 모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2018년 17년 하반기죠. 청와대에서 비공식 회의가 열렸을 때 임종석 그리고 인사수석, 민정수석실에 비서관이 왔습니다. 그 세 사람이서 비공개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에서 이상직위를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지금 검찰이 딱 잡고 있단 말이죠. 왜? 중진공 관계자들 불러서 또는 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 불러서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제 임종석이 들어갔을 때 딱 들이댔을 거예요. 중진공 관계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진술을 했다. 너 했네. 그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고 그냥 나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나와서 조국이한테도 전화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전주지검이 조국 씨도 들어오세요.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정치보복이 아니라 기본적인 팩트 확인 절차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조국, 그 다음에 문다혜의 전 남편 서모 씨, 그리고 김정숙 이렇게 연결돼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하나 터지면 지뢰밭으로 폭발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어서 중앙 언론들이 지금 서울에서 취재하는 것보다는 약간 관심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만간에 제가 대형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요. 예.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왜 문다혜 씨 가족이 뭘 잘못했길래 야반 도주하듯이 보따리 사서 태국으로 갔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있잖아요. 검찰이 이 부분을 잡아낼 것으로 저는 알겠어요. 예상합니다. 7자 토크 7자는 아까 끝났는데 지금도 7자 토크 올리시는 분들이 그게 왜 그런지 저 알아요. 방송이요. 지금 키면은 이게 앞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래.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근데 이 7자 토크 재밌어. 재밌어요. 꽝 머리 쳐 박았음. 문희만 국회의원. 근데 갑자기 7장 아닌 문자가 있어요. 유여의 TV 구독 신청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이니까 두 분 짧게 말씀해 주세요. 결국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가 문재인이를 손을 못 본 거 아니에요. 뭐 이재명이는 뭐 재판 뭐 기소해서 재판하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왜 그랬을까요?
왜 2년 동안이나 문재인이 손끝도 손대지를 못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우리가 보수 우파 언론으로 분류를 해주는 사실 속내를 보면 보수 우파는 아닌데 거기에 어떤 일종의 코치를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해라. 그러면 네 다음 대통령 된다. 이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차별화를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일종의 설입니다. 설. 여러 가지 뭐 저 내피셜이 들어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차별화를 하려면 진정성을 가지고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를 안 하는 것이 차별화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역대 정권이 전임 정권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또 중대한 범죄 사실이 있으면 정확하게 짚어주고 한동훈 저 당대표가 저 그 당시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그냥 완전히 후배 팠지 않습니까? 30여 년 구형하고 그런 정신으로 했었으면 벌써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이 그냥 구멍이 생기도 여러 구멍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하느라시고 손을 안 댔다. 예. 저도 처음에 참 궁금했었어요. 왜 안 건드릴까? 근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대선 TV 토론 1차전인 줄 착각하고 이재명과 TV 토론 하자는 걸 보면서요. 아, 이재명하고 대선 경쟁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재명과 문재인을 서로 갈라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한번 내피셜을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왠지 진짜 같죠. 알겠어요. 자, 이 집단에는 이제 이재 전략을 쓰느라고 손을 안 봤다라고 하는 류여애 교수의 해석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한 주 일을 이제 휴가를 가는데요. 저 KBS하고 고성국 TV하고 한 주간을 제가 좀 쉽니다. 어렵게 만든 휴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 없이 보낼 수는 없어서 우리 이영풍 기자가 일주일 동안 제 대신에 진행을 하실 겁니다. 구독자이 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군요. 이영풍 TV 쑥쑥.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영풍 TV 구독 좀 해주세요, 여러분. 조금만 하면 10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방송 네, 끝나기 전에 좀. 실버 버튼을 향하여. 아, 그래요? 지금 얼마인데? 지금 8만 8천 이제 막 그래요. 늘리고 알겠어요. 있습니다. 예, 제가 다녀왔는데 10만이 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제가 지난 주말에서 요즘도 계속 아미고 모임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특강들이 있어요. 그 특강 영상을 월화수목금토 하루도 빼지 않고 가장 최근의 현안을 가지고 제가 한 특강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영풍 기자가 진행을 하기 전에 먼저 제 특강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영풍 기자가 그날의 주요 현안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고성국 TV의 대표 패널들과 함께 그 사건 파일 진행하고 어퍼컷 진행하고 걸리면 죽는다 근데 진행하는. 그럼 걸리면 죽는다. 저는 누구랑 하나요? 그럼 혼자서 하세요. 누군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야, 원영섭 변호사 나오기로 했답니다. 아, 네, 원영섭 미래의 변호사.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 제가 한 주 자리 비더라도 이영풍이 그 저한테 죽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 이영풍 기자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손님 잘 모시겠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 한 말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저 열심히 단톡방마다 계속 날리겠습니다. 50만을 향하여. 오늘 뭐 토론 이 과정이 너무 즐거워서 저도 뭐 하지 않던 인사 한 말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이영풍 TV가 지금 8만 8천인데요. 10만 좀 만들어주세요. 10만 실버 메달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저 이 고성국 박사님 텔레비전 나가기 전에 이영풍 TV 갔다가 누르고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저 유유의 TV도요. 예,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사람이 걸렸다 죽었다 했습니다. 예, 걸리면 죽는다. 이영풍 기자, 류효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